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매의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신청의 방식을 보시면 부동산 경매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이고, 그 신청은 일정한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매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첫 번째, 당사자의 표시, 즉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소유자 등에 대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법원의 표시도 같이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 소유의 재산, 즉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해야 되죠. 세 번째로 경매를 신청하는 그 이유, 즉 일정한 채권에 대한 내용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 존재 증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라 함은 강제 경매 신청을 할 때 말하는 것이고, 담보권 존재 서면은 임의 경매를 신청할 때 하는 것이죠. 경매 신청을 할 때 그 관할 법원은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원이 있다면 지원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관할은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관할을 위반한 경매 신청은 각하하지 않고 이송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따라서 신청할 때는 정확한 법원의 표시와 정확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할 구역이 수개 지방법원에 속해 있다. 이때는 각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만 어느 한쪽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개의 부동산이 별개의 지방법원 관할에 산재하고 있다. 이때는 각 부동산별로 그 관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진행 절차를 보시면 부동산 경매는 첫 번째 압류를 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것이 압류입니다. 그 다음 절차가 환가되는 절차죠. 즉 매각을 하는 절차. 그 세 번째가 낙찰된 이후에 낙찰받은 매수인이 잔금을 내게 되면 채권자 배당, 즉 변제의 순서로 진행되는 3단계 순서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봤다시피 그 첫째가 강제 집행 절차 중 강제 경매, 그 두 번째가 저당권 등에 따른 물권자가 신청하는 임의 경매가 있는 것이죠. 그 경매 절차는 이렇게 크게 강제 경매 그리고 임의 경매 절차로 나눠지게 됩니다. 신청도 강제 경매 신청 그리고 임의 경매 신청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 경매 신청은 우선 경매 신청서를 작성해서 첨부 서류를 구비하고 경매 예납금을 납부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제 경매 신청 방법은 예로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제 경매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의 이름을 적어야 되겠죠.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합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채무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해야 되겠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등기부상의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과 동일임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이 사건 경매 집행을 할 때에도 서류를 받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 주소와 이름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고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도록 보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청구 금액의 기재가 중요합니다. 강제 경매는 이 집행 권한이 있는 상태이고, 이때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1억이라는 집행 권한이 있습니다. 원금 더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다 가는 날까지 연시 2%, 이런 집행권한상에 채권이 있으면 청구 금액을 금 1억 및
이에 대한 2023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그리고 현재의 금액 1억과 플러스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자의 표시까지 해줘야 이자까지도 청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권의 표시, 이 판결문에 대한 표시를 제가 되겠죠. 가령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1월 1일 선고 2023 가단 1235 대여금 청구 사건에 집행에 있는 판결 정보이라는 내용을 쳤고, 신청 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 개시 그리고 채권자를 위해서 이를 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 개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신청 이유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인 내가 채무자에게 이렇게 2023 가단 1235 대여금 청구 사건에 기해서 이런 1억과 2023년 1월 1일부터 연시 2%로 계산한 가능날까지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넣어야 되겠죠.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판결일 수도 있고 판결 외에 다른 증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집행문을 항상 부여를 시켜야 되고, 당사자 자격등본은 신청하는 자의 등본 또는 초본이 된 것입니다. 집행권원에 대한 송달됐다라는 증명도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한 것이죠. 부동산의 표시, 토지일 경우에는 이런 예로 들은 것이고, 집합 건물은 조금 들리게 해야 됩니다. 신청하는 채권자의 성명과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법원 표시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신청서와 첨부서를 내면 법원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이렇게 집행권원이 있구나. 그리고 청구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네. 그 이유는 이렇게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갚지 않았네. 신청 취지는 돈을 못 받은 이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청구한 것이네. 그 부동산은 표시된 부동산이고 첨부 서류는 문제없이 잘 첨부되었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된 채권자의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가 일부 흠결이 있다. 이때는 보정 명령을 보내야 됩니다. 이 경매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는 집행권원 그리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겠죠. 이 정본을 제출합니다. 이 집행권원이 집행개시 요건이 구비되었다라는 송달 그리고 확정증명원, 만약 가집행 선고를 붙은 판결문이라 하면 그때는 가집행문을 붙여야 되겠죠. 확정증명은 현재 없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가 첨부됩니다. 당사자 자격등본인 중역등본 또는 초본이 첨부되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개의 집행권원, 즉 판결문 한 개마다 5,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부동산 한 필지마다 3,000원의 증지를 붙이죠. 그리고 신청되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그 청구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를 붙입니다. 경매 연합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경매 절차에 소요되는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현재 2023년 3월 13일 기준 5,200원입니다. 이걸 당사자 수,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이해관계인, 등기부상 이해관계입니다. 플러스 3 곱하기 10회분을 납부합니다. 가령 채권자, 채무자가 있고 저당권자가 있다. 이러면 3명이죠. 플러스 3은 6 곱하기 10은 60회분을 납부해야 됩니다. 곱하기 5,200원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감정료, 현황조사료, 심공고료, 매각수수료, 집행관이 받는 돈입니다. 이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겁니다. 부족할 때 추가 납부합니다. 통상 1억 기준하면 이 예납금이 1억 기준하면 일반적으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향후에 배당 절차에서
최선 순위로 비용 변제를 받는 것이죠. 등록세, 교육세도 추가로 들어가니까 2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임의경매 신청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서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소유자도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도 있거든요.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렇지만 임의경매는 소유자가 물상보증인 담보만 제공한 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 이 차용증에 근거하죠. 가령 채권자와 채무자가 차용증상 1억이라는 돈이 있다. 여기에 따른 이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연 5%다. 그러면 신청 시까지 마찬가지로 같이 합해서 원가 이자를 첨부하고,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다감납까지 연 12%의 이자, 이런 표시를 해줘야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청 취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신청 이유는 이 차용증에 근거한 내용을 기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이 법원에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라는 등기를 완료했다. 그 등기에 대한 접수번호와 접수 날짜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변제기, 즉 돈 갚을 날이 됐는데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 이에 따라서 변제 충당을 위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개시해 줘라, 이런 취지 내용이죠. 그리고 첨부 서류는 강제 경매와 달리 등기 권리증과 채권 원인 증서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등을 말한 것이겠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작성해야 되겠죠. 채권자의 표시, 내가 신청한 날짜, 그리고 법원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내가 이렇게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를 내게 되면 알고 있습니다. 임의경매이네. 그러면 담보권 존재 소명이 있겠구나. 그 신청 이유는 이렇게 등기를 했네, 돈을 갖지 않고 있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두고 이제 채무자와 소유자가 누구이다 라는 표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겠죠. 이에 따라서 부동산 임의경매의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는 강제경매와 차이점이 이렇게 담보권 존재 서면, 즉 담보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또는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했다, 즉 원인증서, 차용증상에 변제기 도래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나머지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권은, 즉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한 개마다 5,000원의 인지가 첨부되고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강제경매 그리고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신청한 경매에 대한 개시 결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